안녕하세요. 망치자문사의 허성수입니다. 오늘은 그 샤시 시공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 발코니 샤시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샤시 같은 경우는 발코니 전용 샤시가 있고 일반 샤시가 있는데, 지금 발코니 같은 경우는 발코니 전용 샤시를 써줘야 되는 이유가 이 보강대가 일단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용 샤시를 써야 되는 그 이유가 따로 있겠죠. 그리고 샤시 파 두께 자체가 다릅니다. 140바 정도 두께가 나오고,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 샤시 부분에 대해서 뭐 LG 샤시가 좋지 않냐, 뭐 KCC가 좋지 않냐, 뭐 영미께 좋지가 않냐, 뭐 제형께 좋지가 않냐, 여러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이 샤시 자체는 시스템 창호가 아닌 이상 이 프레임의 사양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샤시 같은 경우도 발코니 전용 샤시가 있고 일반 샤시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유리의 내구성 두께죠. 유리가 로이 유리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일반 유리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강화 유리로 들어가느냐, 그런 차이점이고, 그리고 유리 두께도 보시면은 16mm 폐하가 있고 22mm, 24m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께는 크게 뭐 비용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리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 내구성에 들어가는 이 프레임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만 이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물어보시는 질문이, 저도 애매하게 자꾸 물어보시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알고 질문을 하시면은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는데, 샤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샤시를 쓰시더라도 하이 샤시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커에 큰 이제 뭐 기능성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하이 샤시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한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단창을 놓고 내부에는 이제 또 한옥 이제 창문으로 해서 한 틀을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중창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구성을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두께 또한 이제 동일하게 일반 샤시하고 동일한 두께로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샤시 시공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발코니 샤시를 보시면은 제일 이제 곤란한 사항들이, 지금 상부에 이렇게 보시면 공간이 지금 좀 달라요. 이쪽에는 지금 1면이고 이쪽에는 이제 공국 차이가 뭐 한 2전, 뭐 한 1전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이게 슬러브,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이 베란다, 이 빠져나오는 이 바닥 자체가 슬러브가 수평이 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측을 할 때 제일 낮은 높이를 계산해서 발주를 놓고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 바닥에는 수평을 맞추더라도 위에 같은 경우는 이 생긴 대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코킹을 마감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난이도가 있어요. 나중 되면은 어떤 부분은 이제 이 중간 부분이 이렇게 심하게 배부른 현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샤시 시공하기가 참 뭐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발주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측하실 때 주의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샤시 시공할 때 주의할 점이, 간혹 가다가 외부에 있는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는 기존에 있는 이 베트 자체가 수직으로 서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옆에서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래서 그런 공간들도 사실상 코킹으로 마감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안쪽 벽면의 조적을 이제 다시 쌓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조적 자체가 지금 냉가가 많이 약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다 허물고 다시 쌓았어요. 그때 최대한 어느 정도 이제 수직을 맞춰주면서 이 프레임을 시공할 때 어느 정도 유도리를 조금이라도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시공할 때 어느 정도 수직은 좀 최대한 맞춰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리콘 마감을 할 때도 이제 편하고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꼭 수평을 잘 맞춰 주셔가지고 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상단 부분에 슬라브 구조 자체가 이렇게 울퉁불퉁 면이 바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간혹 이게 뭐 샤시 시공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 부분들은 이렇게 슬라브 자체가 이렇게 뭐 수평으로 잘 나오면은 깔끔한 시공이 되지만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코킹으로 마감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공하실 때 폼 충진을 100%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열 손실을 줄이고요. 그리고 냉기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시공을 하시고 앞뒤로 그냥 코킹 마감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폼을 꼼꼼하게 밀실하게 다 충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한 시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폼 같은 경우는 이제 단면을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절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실리콘으로 꼼꼼하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공간이 이렇게 있죠. 이런 공간 같은 경우도 폼 충진을 꼼꼼하게 하시고 폼이 어느 정도 다 양승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안쪽에서 봤었을 때는 이렇게 공극이 지금 많이 떠 있습니다. 떠 있는 이유는 외부에서 이거는 제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거푸집으로 이제 계급으로 이제 아예 제작을 해서 이렇게 타설을 했는 부분이고, 바깥에는 아시다시피 저기 이제 시멘트 안에가 이제 충진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봤었을 때는 미장으로 해서 마감 처리를 했다는 부분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그 콘크리트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타설했었을 때 계구부를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합니다. 보통 좌우측 뭐 한 3cm 정도, 상하 3cm 정도, 뭐 2, 3cm 정도 유도리를 비워두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타설을 하고 양생이 다 되었을 때 창문은 미리 이미 준비된 그 창문이 폭수와 가로 세로 폭수 자체가 한 6cm 정도 이제 좀 작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시공을 하고 저렇게 미장으로 충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감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샤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보통 베란다 샤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단창으로 해서 유리를 사용을 조금 높게 해서 이제 마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안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중창으로 해서 마감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한옥 샤시를 들어가기 때문에 한옥 창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창은 이제 단창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내창에 저희가 한옥 창문으로 해서 한 틀을 더 잡아 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하이 샤시 시공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한 점,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폼 충진을 100% 꼼꼼하게 충진을 다 해놨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진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굽고 난 다음에 커터칼로 단면을 긁어내고 실리콘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그 공기를 최대한 차단을 할 수가 있고,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열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샤시 시공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 시공을 다 하고 완료된 모습을 나중에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